올리브, 올리브 올리비아, 원래 올리비아. 올리비아. 영어로 써드릴게요. 네, 올리비아. 올리비아 류. 류는 어떻게 쓰세요?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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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RYU. 올리비아 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현수 학장님은 이름 다 아시죠? 그래도 정확하게 더 아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이현석인가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꼭 있어. 제가 꼭 이렇게 써드려야 돼. 예. 그다음에 이제 이기문 목사님, 이기문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 되시는 최혜원 사모님. 그다음이 이제 강 선생님인데 강병근 강병근? 건? 근이에요. 그죠? 저기 강 선생님. 네, 네, 근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예. 강병근 선생님. 나는 예. 건으로 알고 있었어. 강병근 맞죠? 네. 이제 이름이 조금 이제 다들 적응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잘 적어두시고 몇 번 이렇게 만나시다 보면 다 익히시니까 이거는 뭐 걱정하실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신윤희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우리 올리비아 류도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예. 예.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다 이게 호칭이 우리 강병근 선생님이라고 늘 불러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신데 조금 이렇게 밝히기를 조금 이렇게 장모님 아니시죠? 목사님 아니시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 말씀을 그냥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시래요. 네. 그냥 개쎄. 여기는 이제 최혜원 사모님이시고 이기문 목사님이시고 교회는 어디에? 출가는 성숙교회. 휴가든 성신교회. 저쪽에 출가는 돼 있습니다. 휴가든 휴가 돼 있죠. 성신교회. 네. 네. 우리 집사님은 어느 교회 주소가세요? 저는 스토리가 네. 그냥 교회만. 예. 네. 지금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으시네요. 소속교회가 없으시구나. 예. 우리 강병근 선생님은 지금 유저지 하베스트. 그쵸. 예, 여전히 거기 그때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하신 적 지금 있어요. 합의사 교회 이름까지 굳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굳이. 입사라면 뭐 본인이 찾는 것도 있지만 뭐 본인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어디 사세요? 와이스톤에. 그냥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하고 네. 잘 하실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고. 그 올리비아 류 집사님은 어느 교회 혹시? 지금은 어디 교회에 출석하시진 않고 지금 현재는 성당에 남편하고 그냥 같이 가시는 상태.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크리스천이셨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광고를 보셨겠지만은 이번 그 학기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영어 성경이에요. 말 그대로 영어 기초 영어가 아니라 혹은 예전에 우리 기초 영어가 아니라 뭐였죠? 이름이 영어 그 토플 영어였던 적도 있고 이름이 이런저런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초 영어 뭐 토플 영어 아니면은 그 영어들 시간 속에서 문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글을 쓰는 방법, 논리적으로 그것도 글을 쓰는 방법, 또 글을 읽는 독해도 지난 학기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르쳐 왔는데 이번 학기의 제목은 영어 성경 읽기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주제를 맞추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정보를 받아서 이번 학기부터는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그 영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을 공부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 성경이라고 할 때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영어 문법을 역시나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내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로 되어 있네. 그럼 현재 완료라는 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문법을 당연히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독해를 당연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텍스트가 교과서가 영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 어떤 텍스트북으로 공부를 할까? 영어 성경 자체가 교과서일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많잖아요. 영어 성경 66권을 우리가 영어로 계속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레위기나 뭐 민순이나 이런 거는 뭐 어느 집합 사람은 몇 명이요, 뭐 또 번제다, 속건제다, 속죄제다, 이걸 영어로 지금 공부하려고 우리가 모인 건 아니니까 영어 성경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예전에 그 주제별 성경 암송 구절 69절입니다. 69절. 주제별 성경 암송 구절 69절. 여러분 예전에 청년 시절에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 60개 한글로 앞뒤로, 그쵸? 네. 앞면에는 한글이 있고 뒷면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때는 그냥 암송 구절이니까 한글로만 이렇게 암송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셨다면, 이제는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영어로 공부하는 게 목적인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69절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영어로 한번 목표를 암송하는 걸 목표로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암송하는 걸. 예전에는 한글로 이거를 암송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첫 구절이 뭡니까? 주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러한 것이 주제어라면,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영어로 외우기는 하여튼 엄청, 이 반응은 하여튼 최영훈 사모님 가장 좋아요. 가장 아주 리액션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리액션의 은사가 있으셔. 근데 막상 이제 자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론가 숨을 쉬어. 그래서 이제 자 이번에는 시험은 제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본다 그러면은 도망치는 분들 제가 좀 경험을 해가지고 시험은 안 볼 거고, 다만 이제 뭐 애들도 아니고 다 어른들이신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성경도 배울 수 있고, 왜냐하면 그에 따른 설명도 제가 드리니까 영어도 공부하실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냥 단순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거를 섞어서 또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고 그게 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69절을 먼저 끝내는 쪽으로, 이 69절 안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예.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곧장 들어오다 보니까 예. 정말했네요. 그냥 간단히 제가 원 센텐스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예. 잠깐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들이 방학하는 도중에 또 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찌하면 주 안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헤지테이트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가, 또한 어떤 주제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했던 교수님과 저희들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다시 오늘 다시 개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열심을 가진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가고자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하시고, 또한 교수님에게 많은 지혜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되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제 설명하시고자. 예. 아니 우리는 이제 제가 광고를 할 때 당신 교수님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을 좀 많이 모집해 보자는 견지에서 영어 성경 읽기를 낸 거예요. 네.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스타일의 공부가 싫지 않고 나는 그 공부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토플을 중심적으로 해서 쭉 해왔던 그 상태가 단어라든지. 네, 예. 단어도 그렇고 결국 그것을
오버하지 못하면 저것도 해봤자 당연하죠. 중진풀이기 예. 때문에 스텝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놓고 싶지 않았으나 예. 자꾸 토플하니까 이렇게 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예. 학생들이 안 모여져서 이번에는 좀 쉬운 방향으로 했는데 음. 예외로 학생이 너무 안 모여진 거야. 어. 문의조차도 없어. 우리 신윤희 집사님이 첫 번째 문의였어. 언제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난주. 네. 하여튼, 지난주?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내내 냈어 제가요. 어. 한국일보에 돌출로 에브리데이. 예. 하나도 광고. 예. 예전에는 광고가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우리하고 안 맞아서 안 하는데 이번엔 똑같은 걸 계속 내서 그러나 아예 문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윤희 집사님이 이제 오시게 돼서 저분에 대한 막 생각이 너무 열심히시니까 저는 어차피 사람 많이 못 오는 거 그냥 우리가 가진 그 밸류의 그 시스템대로 제대로 쭉 가면 해볼까? 선생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네.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영어를 뭐 외우는 것도 좋고 저 속에 뭐 다 또 문법이 나오니까 다 좋기도 하지만 우리 옛날에 글쓰기라든지 글쓰기 그 정말 에세이 토플 에세이 네, 그거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네. 얼마나 그 중요했어. 네. 특별히 이 신윤희 집사님은 이 라이팅에 대해서 최고 생각에 거기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 저기 가고 얼마든지 본인이 해오실 수 있는 만큼 해오면 참석을 해드린다. 네. 자, 그 정도까지 다 해드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쪽으로 가셔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또 지금 목사님처럼 뭐 이왕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잘 감안을 하셔서 이쪽도 에브리바디 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제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굳이 그렇게 딱 밑으로 다운 시키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 저는 이제 처음이지만 다들 알고 계시고 또 같이 하셨잖아요.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네. 그렇죠. 들어보고, 일단 그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네. 네. 저는 그래요. 일단 상관없다라는 의견 한 표. 괜찮아. 예. 예전의 레벨을 좀 그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의견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은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영어 성경도 좋고 응. 단어를 또 알아야 또 되는 그렇죠. 네, 응. 전에도 좋았고 응. 네, 문법도 또 알면 또 좋고. 네, 저도 그 주로도 독해도 좋고. 네. 독해가 참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시근한데 이건 딱 중심이 성경을 갖고 한다는 거고. 그렇죠. 저번에 교재가 따로 있어요. 교재가 따로 있었죠. 차이에 다 하셨던 분들이 그냥 컨티뉴얼이 연결되어 예.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컨티뉴잉에서 연결돼도 결국에 저기는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우리는 그때 문법 중심과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체계적으로, 쪽으로,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많은 이렇게 인프루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혹시 그때 분들한테 문법만 하시는 거 아니고 문법도 했고 저는 상관없어요. 했거든요. 네, 쌤 저는 상관없고 문법만 하는 거 그냥 아니니까.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하면은 그냥 네. 제가 맞춰서 따라가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최영 사모님이나 또 이렇게 우리 같이 또 목회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써먹기도 좋고 성경이 이지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써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에세이나 라이팅스 뭐그 스킬대로 한 75% 아니 그 정도까지 너무 많고 뭐 하여튼 그렇게 가고 또 여기도 그때 예문을 또 이쪽으로 해서 좀 가셔도 근데요 걱정하실 뭐 필요가 섞어서. 없는 게 69절이요 생각보다 69절만 한다고 그러면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요. 이거 몇 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몇 주 안에 다 끝내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네. 이걸 하시고 네.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문법? 문법만 네. 이쪽에 독해라든가 빼고 네. 문법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그렇죠. 돼요. 문법만 하고 나머지 영작이랑 독해는 이걸로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제가 적절하게 그 상황 봐가면서 목사님 의견은 저는 비기너 클래스라고 그래서 또다 비기너가 하는 소리예요. 다 비기너예요. 클래스가 그 클래스에서 제가 온 건데 너무 수준을 높이시고 확 올라가면 또 힘드실 수가 처음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가면서
성경도 다 외우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도 배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 너무 수준 높고 갑자기 또 올라간대요.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목사님 그게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이 더 어려웠어요. 그 전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법 중심으로 가면 어렵게 네, 느낄 수가 저는 있죠. 그래서 너무 딱딱했어요. 목사님이 3분의 1 정도는 중심으로 하고 예. 3분의 1은 예를 들면 이걸로 해서 예. 계속 예. 예. 그러니까 3시간 클래스니까 브레이크백 어쨌든 그렇죠. 나눠서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렇게 3분의 2는 좀 그렇고 반에서 조금 더 무리가 강 선생님 쪽이고 네. 한 45%는 이쪽이고 네. 55%는 저쪽이고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문법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미처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못 근데 끝내고. 문법을 문제는 또 뭐냐 문법을 한다면 또 이것도 생각해야 돼. 네. 문법을 배웠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지로. 당연하죠. 저거 공부를 안 하면 문장이라도 생각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거 그 운동이든 문제가 있어요. 공부든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 영어로도 sustainability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이 가능해야 돼요.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는 공부든 운동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하는 거. 근육이 매일매일. 빠졌어요. 매일매일 하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냥 하루 빡세게 한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돼요. 예전에 그 벼락치기 공부 방식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험 보고 땡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시험 보고 땡인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사역을 특히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이런 본질적인 것에 많이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빨리 습득을 하고 습득할 뿐만 아니라 반복하면서 유지하면서 더 또 발전을 시키고 이러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내부적인 이런 본질적인 것보다 자꾸 외부적인 거. 예를 들어 어떤 펜을 써야 되지, 어떤 연습장을 가지고 와야 되지, 자꾸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해서 이제 한 달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사를 하고 집을 막 정리하는데 저는 이제 뭐 필기도구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쓰는 게 딱딱. 그리고 책상이 딱 있으면 딱딱 그냥 집어넣습니다. 끝나요. 그냥 바로바로. 야, 제 와이프 거를 봤는데 연습장이 수도 없이 많아. 필기도구가 왜 이렇게 화려해요. 그래서 내가 연습장을 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연습장이 많으니까 한두 페이지 쓰다 끝나. 다 새거야. 야,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거 아무라고. 아니 연습장이 이렇게 많은데 한두 페이지 쓰다가 그 다음 걸로 항상 넘어. 이게 지금 뭐냐? 내가 이거 이제 우리 아이 태어나면 내가 이거 보여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 와이프가 한다는 얘기가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 의욕은 막 앞서 막 내가 이번 학기는 아주 나를 불태우기네. 성냥이라도 한번 극적거려 봐라. 불태우기 뭘 불태우기. 그러니까 항상 지금 오늘 만나셔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이 의지가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 이게 첫 주에만 항상 이렇게 반짝하고 꺼지면 안 돼. 항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작이 항상. 시작점만. 벌써 정당화하는 의견이 나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주셔야 그게 문법이 되었든 독해가 되었든 아니면 뭐 성경 읽기가 되었든 단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뭔가 열매를 좀 맺을 수가 있다. 그죠? 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되 끊임없이 하셔야 한다. 열심히 하시되 끊임없이.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밝힌 대로 69절을 먼저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견들은 주고받았지만 그럼 어디까지나 말이었으니까 탁상 공론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다 보면 상황이 이제 펼쳐질 거란 말이야. 아, 이게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어떤 결과로 보여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문법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독해로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라이팅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요 수도 없이 단어로 가져가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겠습니다. 69절 중에 이 버전이 무슨 버전입니까? NIV.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그 성경 암송 부정 60개. 성경 암송 60구절 이렇게. 이제 이게 영어로 이게 제목부터 좀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주제가 영어로 뭐죠? 주제가 영어로 뭡니까? 타픽? 그렇죠. 타픽. 아, 이런 거는 기가 막히죠. 자, 토픽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를 토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띠임이라 그러죠. 띠임. 그죠? 띠임이라 그래요. 띠임. 테마. 우리나라 말로 그냥 콩글리시의 테마라는 건 사실 띠임이라 그래야 돼요. 띠임. 근데 토픽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게 토피컬입니다. 그래서 토피컬. 그러면 이게 주제별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제는 토픽이고 토피컬이 되면 주제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띠임으로 가면 이거 신학 그 공부할 때에도 이런 텍스트북 같은 데의 제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hematic이라 그래요. 주제별이라고. thematic. 그럼 이것도 주제별이 됩니다. thematic. 띠임에서 나온 말이에요. 띠임에서 나온 형용사형. 그래서 thematic. 그죠? thematic. 이렇게 thematic이 되고 아까 토픽이 되면 토피컬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 그럼 이제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목으로 일단 쓴 거는 메모리라고 나와요. 메모리. 성경이라는 말을 빼버렸어. 영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토피컬 메모리라고 나와요. 그냥 토피컬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게 이제 암송이라는 말이죠. 암송. 자, 이제 메모리 벌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메모리 벌스. 그죠? 토피컬 메모리 벌스지가 되겠죠? 복수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60개예요. 그죠? 자, 이렇게 60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굉장히 말에 예? 성경이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바이블이라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빼셔도 여기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책 제목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책 제목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제별 성경 암송 구절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Topical Memory Verses였어요. 원래 제목이. 혹은 Thematic Memory Verses 이렇게. 원래 콩글리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콩글리시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으로 알고 있는, 관습으로 알고 있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항상 극복해내셔야 한다라고 문법을 가르치면서 제가 특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무식한 미국 사람들이지만 무식하게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모르니까 이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쓰는데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 2개만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넘어간다 그러면 I am 그죠? taller than you. 이거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I'm taller than you. I am taller than you. 이거 애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그죠?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뭐 이러면서 서로 막 키도 막 재고 막 놀이터에서 그러잖아요. 애들끼리. 이 말을 쓴단 말이죠. I am taller than you.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다. 제가 얘기했죠. 이거라 맞는 말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도 이게 왜 틀려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가르치면 이게 왜 틀리느냐? 자 봐요. 이걸 비교급이라고 그러죠. 털의 비교급이 털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털러 댄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할 때는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그죠? 같은 것끼리. 그럼 앞에 지금 뭐가 있죠? I am이 있단 말이죠. 그럼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만 딸랑 있어요. 그럼 이건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 동사가 앞에 나와 있다면 뒤에도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표현이다. 제가 얘기했죠. 이건 틀린 표현이다. 맞는 표현은 그럼 뭐다? I am taller than you are가 되어야 한다. I am taller than you are. 이러면 I am과 you are가 비교가 되죠. 그죠? 이게 문법 책에서 우리가 또 확인했던 바예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표현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표현들, 흔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서 이런 표현들조차 잘 모르고 써버린다. 그래서 미국 애들도 이거는 맞는 줄 알고 쓰는데 사실은 모르고 쓰는 거다. 그래서 I am taller than you가 아니라 I am taller than you are 이렇게 돼야 돼요. You are. 그죠? You ar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었죠?
제가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혹시 잘못 알고 있다. Just do it 이거 있죠.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죠? Just do it. 나이키가 생각이 나죠. 나이키가 생각이 나는데 나이키에서 워낙 많이 나이키 티셔츠, 나이키 운동화 사면서 맨날 just do it 하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줄 알아. 근데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광고 카피니까 당연히 맞는 줄 아는데 광고 카피는 결국 뭐예요?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문구예요. 문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그냥 쓰는 겁니다. 광고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홍보라는 목적을 위해서 문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광고라는 목적, 홍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쉽게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중가요 같은 데 보면 대중가요 우리 문법적으로 따지면서 가사 체크하면서 그 노래 부르나요? 안 하죠?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부르듯이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그죠? 광고, 홍보 이런 차원의 이런 차원에서 just do it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just do it이 아니라 just do so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do it을 쓰면 안 되고 do so를 써야 한다. do so를 써야 한다. 왜 그러느냐를 제가 이제 이때도 설명을 해드렸죠. 또 이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설명했거든요. 아무도 설명 못하죠. 우리 강수 선생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수도 없이 드리고 아까도 문법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많이 들었는데 많이 설명하는 건 못해. 설명하라고 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just do it이 제가 이렇게 그냥 목 놓아서 얘기하는데도요. 그렇구나. 열심히 썼어요. 담아뒀어. 자 이제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풀면 이게 안 보이나 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연습 문제 분명히 just do it이라고 나왔거든요. 틀린 거를 찾아서 표시를 하고 바르게 고치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못 찾아. 되게 보면은 그죠? 문제에서 또 새롭게 등장하면 이걸 못 찾고 이건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기를 하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just do it이 아니라 just do so다. 왜 그러면 just do it이 틀렸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틀렸습니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그래도 그때 제 기억은 무조건 do it, do so well라 했거든요. 그다음에 시험을 뗐는데 지금 기회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공식만 외우셨고 그 과정은 잘 모르시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나이키가 just do it을 광고할 때에 play hard라는 말이 원래 있었어요. play hard, 그죠? 자 처음에 life is short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play hard. 열심히 놀자. 그러면서 열심히 노는 걸 just do it 해라. 이거였어요. 이것도 몰라 그냥 사람들 사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just do만 외우는 거예요. 원래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스토리텔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ife is short. 인생 짧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놀자. 노세 젊어서 하자. 아니 왠지 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지금도 지금 우리 목사님이 바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언제 놀아요? 지금 지금 시간 끌고 보이니 지금 놀지 않으면 못 노는 거야. 지금 놀자. just do it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it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느냐? 자 봐요. life is short은 이제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여기서 it이 왜 잘못됐느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it이라는 건 여기서 it이라는 건 뭐죠? 이걸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대명사라는 건 뭐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대명사인데 영어로는 프로나운이라고 그랬어요. 프로나운. 그죠? 프로나운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명사를 대신한다. 대명사라는 건 뭘 대신한다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를. 자, 그럼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앞에 어떠한 명사가 있을 때에 그 명사를 대신해서 내가 it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의미상 보면 just do it이라는 건 it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life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just do life? 말이 돼요, 그게?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just do it이라는 건 열심히 놀아 그 뜻이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놀아. 그럼 play죠. play는 뭐죠? 동사예요. 그러니까 it이 동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동사지 이게. 대명사가 아니라 그죠? 이거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지금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잘못 쓰인 거예요? 바로 쓰인 거예요? 잘못 쓰인 거죠. 따라서
그렇다면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부사로서 just do so 그렇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지금 당장 그렇게 해. 그래서 이건 대명사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 so라는 부사가 와야 한다. adverb가 와야 한다. 부사가 와야 한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just do it이라는 말은 틀렸고 여기에서 따라서 just do it이라는 말은 틀렸고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 just do so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이제 강 선생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거 보고 자 한번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 강 선생님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자 just do it가 네. 나타낸 건데 do it은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데 네. 여기에 life is short, pray hard에서 it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없는데 네. 없으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명사가 없는 거죠 지금. 목적어가 될 명사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시? 나타내는 건 네. pray인데 pray는 동사고 네. 동사는 대명사 될 수 없으니까 예. 대신 부사 와야 되니까 그렇죠. 부사 so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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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인생은 짧다. 열심히 놀자. 지금 당장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잡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인생 짧어. 열심히 놀아. 지금 당장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해. 그렇게 해가 so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do it을 쓰면 안 되고 do so. 그런데 어감상 광고에서는 just do so. 좀 입에 안 붙어. 그죠? 입에 짝짝 좀 붙어야 그게 광고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just do it. 얼마나 입에 짝짝 붙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도 야, 누가 문법 따지니? 지금 광고하는데. 야, do it으로 가. 그래 가지고 자, 이대로 진행하자. 위에서 산물 정물 사장까지 해가지고 땅땅 패스해가지고 just do it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문법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 줄 아는 거야. 자꾸 광고가 하도 또 많이 되니까 이게 그러면 SAT나 ACT나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문법 딱 체크할 때 시험 보면 이거 고르는 순간 바로 명문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just do it이 아니라 just do so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아셔야 합니다. 그죠? 이유까지. 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상기를 시켜드렸어요. 자, 이게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나는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I think, 그죠? 그 다음에 he does the right thing.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he does the right th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때 I think so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I think so 라고 얘기하지 I think it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just do it이 I think it 이런 거하고 본질적으로 가면 문법적으로 틀린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틀린 이유가 I think it이 아니라 I think so가 되듯이 just do it이 아니라 just do so가 원래 문법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상기시켜드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문법이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가장 그래도 중요하면서도 기억에 나는 거 두 가지만 픽업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문법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문법책으로. 그래서 그 문법책을 당시에 우리 제 아내가 그때 아마존에서 몇 권 사다가 그죠 이렇게 기억나세요? 사다가 이렇게 지금도 갖고 계시죠? 그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걸로도 문법 진도를 좀 나가고 독해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럼 독해 연습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고등학생들이 그 SAT나 ACT 공부하기 전에 특목고를 가려면 SAT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시험을 볼 때에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독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리딩 스펙트럼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중학생 애들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죠? 중학생 애들이 보는 독해 문제집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진도를 독해 실력을 키워드리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의 문제예요. 기본적인
독해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독해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 몇 가지 제가 상기시켜드린 이 상황에서 이거였어요. 예, 이거 보여드릴까? 이 책, 이 문법책입니다. 얼티밋 가이드예요. 최종판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SAT 문법의 최종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강 선생님 어땠어요? 이 문법책?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근데 도움은 많이 되는데 도움 많이 되죠. 딱 끝나자마자 한 번 안 펴봤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그냥 아예 제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있잖아요. 제가 왜냐면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파트 1, 이 안에서도 심지어 이게 아주 얇은 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파트 1, 파트 2가 있어서 파트 2는 파트 1을 제대로 마스터가 안 된 사람은 파트 2를 나갈 수조차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요? 파트 1은 그나마 이런 단어 하나 고치고 이런 구절 하나 고치는 걸로 끝나지만, 파트 2가 되면 문장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도 못 고치는 사람이 지금 구절 하나하나의 이 프레이즈, 그죠? 구절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문장을 고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도 사실은 힘겨웠어요. 우리가 문제집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독해집이었단 말이에요. 독해집. 이렇게 교재가 다 있었습니다.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왔어요. 이 교재도 참 좋은 교재예요. 이렇게 미국 이민의 역사부터 쫙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초기 이민. 그래서 왜 여러분 그때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 지금도 여러분이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을 딱 받으면, 영주권을 딱 받을 때 Welcome to America 딱 나오면서 거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아니 우리는 뉴욕에 있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된다고 쳐. 그럼 타주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그런 카드를 받으면서 Welcome to America 그러거든요. 뭐야? 나는 뉴욕에 살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자유의 여신상 이 그림, 자유의 여신상이 그려져 있는 왜 이 포스터를 보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그거 보내줄까요? 부루마블에서 제일 비싼 땅이라? 제일 비싼 땅이라고 뉴욕 포스터가 거기 있는 걸까요? 자유의 여신상이 거기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 그게 나와요.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 다 기억나시죠? 우리 강병훈 선생님 제가 설명했던 거, 미국 초기 이민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관련한 그게 앨리스 아일랜드였습니다. 여기 이거 아시죠? 앨리스 아일랜드 들어보셨죠? 거기 그 스태튼 아일랜드와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처음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거기를 거쳐서 신분과 관련한 그런 다큐멘터들을 다 내주었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이 일종의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시민을 해결받는 그런 상징과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든 아니면 저기 시골에 있는 저 테네시나 그 테네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촌사람이죠, 뭐 그렇죠? 테네시나 좀 무슨 뭐 내려가더라도 그런 데까지 남부지방,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뉴욕 이 자유여신상 포스터를 받는 게 그런 역사를 지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런 폭넓게 이 미국 역사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미국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영어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 암송 구절로 넘어오면 크라이스트 더 센터라고 나와 있죠. 야, 이 제목부터가 이거 제가 예전에 영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크라이스트 더 센터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저게? 크라이스트 더 센터.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크라이스트가 나오고 뒤에 더 센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얘하고 얘가 동격이라고 했죠. 동격, 그죠? 동격을 갖고 있다. 제가 기억나세요? 동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동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문장으로 쓴다 그러면 문장으로 이제 쓸게요. 저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키워드로만 딱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시면 원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있죠. 그 다음 더 센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더 센터라는 말이 되니까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익숙한 말로 한번 써볼게요.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이거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콤마가 없어서. 콤마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죠? 콤마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콤마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름이 먼저 나올 경우 콤마가 나와야 합니다. 이거 동격의 콤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동격의 콤마다. 그러나 만약에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더 써너브 갓이 먼저 나온다. 이거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써너브 갓이 먼저 나오면 콤마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이 뒤에 나올 경우에는 콤마가 붙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영어권 사역을 할 때 영어 회중이 저한테 저를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패스터 안 그래요. 패스터 안. 이 중간에 콤마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패스터 콤마 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패스터 안 그러지, 그렇죠? 이름이 뒤에 나오니까 콤마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름을 먼저 쓴다. 안 그러면 콤마 찍고 더 패스터가 돼요. 이건 문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카드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법인데도 이런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 이름을 부를 때 패스터 안 그러면 콤마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름이 뒤에 나오니까 콤마를 붙이지 않아요. 이름이 먼저 나오면 뭐라고 붙인다고요? 콤마를 붙인다. 자, 이게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자, 오바마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요? 콤마. 콤마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이름이 먼저 나왔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오바마 이러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콤마가 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참 어리버리해요. 제가 볼 때는. 왜?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애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그죠? 문법을 안 가르치고 그냥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게 영어 수업에서 하는 이들이라고요.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그러니까 애들이 문법을 잘 몰라요. 근데 정작 SAT나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ACT 시험을 보려면 이걸 모르면 다 틀려요. 그럼 명문대학을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를 다녀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를 다닙니까?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학원 가서 배우는 거야. 아니면 진짜 돈 많은 애들은 학원 안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튜터링을 하죠. 튜터링. 1대1 개인 과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외를 붙여서 이거는 이제 다 배워요. 이게 맞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명문대학교의 어떤 지도자야. 그죠? 명문대학의 이사야. 그럼 학생을 뽑을 때 이런 것도 모르는 학생을 뽑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의 명예 먹칠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문서 같은 거 딱 쓰면 아니 세상에 영어 문법에도 맞지 않는 문장을 이렇게 써 제끼면 그 학교 명예가 어떻게 될까요? 실추가 되죠.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는 사람은 명문대학 거의 못 들어가요. 이거 알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학교에 가서 책을 읽을 때 또 내가 그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이렇게 원칙적인 이거 이제 proper English라고 그랬어요. 바른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부터 벌써 딱 걸리네. 그죠? Christ the Center. 여기에서는 원래 콤마가 붙어야 돼요. 문장이 문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문장이라면 이제 콤마를 붙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이 아니니까 그냥 Christ the Center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 자, 이게 주제라는 거죠.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첫 번째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자,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잊으셔도 돼요. 여기는 제가 이제 A, B, C, D로 할게요. 1, 2, 3, 4로 하려고 헷갈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다. 1번 크라이스트 더 센터라는 주제로 세컨드 코린티안 챕터 5 17 다 NIV예요. NIV. NIV는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그죠? 이것도 모르고 막 NIV, ESV 이거 모르고 쓰면 안 돼요. 다 알고 써야 됩니다. 왜 New International 버전을 우리가 쓸까요? 이게 제가 언젠가 그 성서 해석학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버전들이 있고 의미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버전들이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 번역해놓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가장 그 원칙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 문자 그대로 그냥 word for word라 그래요. 이거를 그죠? 문자 대 문자로. 근데 의미적으로 번역해놓은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버전이 바로 New Living Translation 쉬운 성경 우리가 한글로는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New Living Translation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미의 중심을 두고 이거는 문자의 중심을 두고 그런데 요 두 개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쓴 여러 가지 버전 중에 가장 그래도 이게 most balanced 하다라고 하는 버전이 바로 New International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NIV를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그럼 이쪽으로 많이 갈까요? 이쪽으로 많이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킹 제임스 버전 쪽으로 갈까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쪽으로 갈까요? 킹 제임스 버전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제가 속한 이 남침례 교단에 속한 이 교회들을 가보면 가장 많은 버전이 NASB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보다 살짝 이 왼쪽으로 왼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제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은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NASB를 많이 사용해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그래도 밸런스를 맞추고 왜냐면 영어를 배우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니까 신학적인 색채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NIV 버전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이 뭐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뒤에는 우리나라 말은요. 그러므로 하면 콤마를 안 붙이는데 영어는 therefore 한 다음에 콤마를 붙입니다. 안 붙이면 안 돼요. 이거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붙여. 보세요. 자, 이게 안 붙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막 쓰다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색칠이 돼요. 어느 순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얘 고쳐야 돼요 이 뜻이죠. 그래. 컴퓨터가 알려주는 거예요. 얘 고쳐야 돼. 어딘가를 고쳐야 돼요. 근데 이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맞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표시를 해줘도. 자, 콤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if, 그죠? 만약, 그러므로 누구든지 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만약에, 그러므로 만약에 이 뜻이에요. 누구든 누가 anyone 누군가가 anyon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세미콜론이 나와요. 이거 문법 안 하려고 해도 다 문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 펑츄에이션 기억나시죠? 세미콜론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The old has gone. 옛것은 지나갔다 라고 할 때에 현재 완료가 쓰였네요. 시제가. 그죠? Present perfect tense가 쓰였어. 그 다음 The new has come. 이것도 현재 완료가 쓰였네. 그 다음에 느낌표가 또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제목으로 1번의 소제목이 뭐예요? Live the new life가 소제목이에요. 여기 좀 보시고 그죠? Live the new life. 그죠? 이게 소제목입니다. 큰 제목은 Christ the center죠. Christ the center가 큰 제목.
여기에 속한 제목이 이거. 이거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제가 그대로 그냥 번역할게요. 얘네가 번역해 놓은 거 빼고 그냥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라는 말은 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라라는 말은 지금 보니까 있지도 않아 사실. 그죠? 옛것은 지나갔다가 아니라 지나왔다예요 원래. 그죠? 지나왔다. 그리고 콤마가 아니라 원래는 점이 붙어야 되는데 저 콤마가 붙었어. 그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지나왔다, 새 것이 왔다, 새 것이 도래하여 왔다.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현재 완료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지나왔다, 도래하여 왔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럼 봐요. 영어 시간이지만 참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문화적인 걸 반영하죠. 역사적인 걸 반영하죠. 자, 누군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히라고 써버렸어. 성경은. 왜 그럴까요?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시대에는 무조건 누군가라 그러면 무조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남자야, 남자 무조건. 이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에 속한 존재였어요.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이렇게 썼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SAT 시간에도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he or she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요즘은 he or she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옛날 성경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he만 쓰는 거예요. she는 어차피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he is a new creation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히고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자,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뒤에는 콤마가 붙는다. 그죠? 그 다음 anyone이 나와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원래 이게 요즘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쓰신다 그러면 5월 시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성경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이 글을 쓰는 입장이라면 he or she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쵸? 우리 강병호 선생님이 기억하시죠? 예, 그때 당시에 이 대명사 파트에서 이 문법책이 나옵니다. 문법책이. 그죠? 문법책이 이거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시험으로 사실은 다 보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시험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신다라는 취지는 똑같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은 안 보시더라도. 그래서 공부가 예? 해이해지네. 예? 뭐라고? 시험만 본다고 하니까 네. 금방 해이해지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근데 시험 보면 또 도망가 버리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 나 그래서 참, 자, 그래서 he or she 도망간 사람, 우리 학교 지금 제가 가르친 이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진짜 싫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서 싫어라. he or s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creation이라는 거 원래 뭐죠? 창조죠. 원래 창조인데 여기에서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고 우리는 지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번역이 될 때 피조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피조물로 번역이 된 건데, 원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크리에이션은 창조죠. 원래 크리에이션은 창조예요. 이거는. 그죠? 피조라는 건 뭐예요? 피자가 거기서 무슨 피자죠? 당할 피자예요. 조자는 지을 조자예요. 지음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지음을 받은 생물, 지음을 받은 물건.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드가 돼야 돼요. 원래. 그죠? 원래 크리에이티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크리에이션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 이런 의미로서는 맞아요. 창조 작품, 맞아요. 그러면 돼. 창조 작품이다 이러면 돼요. 창조물이다, 창조 작품이다 이러면 크리에이션이 맞아. 그런데 크리에이션이 만약에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 경우에 크리에이션이라고 쓰면 안 되고 크리에이티드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이게 피조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원래 피조물, 이게 수동태냐 피동태냐 이 뜻이에요. 그죠?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원래는 크리에이티드가 되어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new creation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세미콜론이란 말이에요. 세미콜론. 자, 이 세미콜론 영어에서 이게 펑츄에이션에 속하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콜론이라는 게 있고 세미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고? 자, 땡땡. 우리가 땡땡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콜론이라고 얘기. 이거 차이가 제가 있다 그랬죠.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이거? 우리 강 선생님 기억나세요? 아, 기억이 또 안 나셔. 자, 기억이 안 나. 우리 최고성.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야, 보이시죠? 배운 적이 없대요. 야, 이 강력한 변명. 와, 배운 적이. 우리 강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웠어요. 배웠어. 적어도 배웠대. 그래도 배웠대. 이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야?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저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뭐 우리 강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해.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따먹은 거야. 적어도 스토리가 좀 되는데 최영원 사모님은 무슨 말씀인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선악과 따먹으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그래서 지금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두 분이 이제 더 듣고 계시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또 설명해 드리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느냐? 자 보세요. 콜론하고 세미콜론은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그죠? 기능이 다릅니다. 일단 콜론은 그럼 언제 쓰이느냐? 첫 번째, a list of things.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것들을 나열할 때 쓰인다. 어떠한 것들을 나열할 때. 그죠? 어떠한 것들을 나열할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대어라. 3 people. 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쓸 때. 그럼 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럼 이제 제가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수잔. 그죠? 수잔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떠올리면 안 돼요. 그냥 수잔. 우리 알고 있는 누군가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불특정의 수잔. 자, 왜? 떠올라요. 자, 그러면 떠올리면 뺄게요. 자, 떠올라. 매튜. 그죠? 마크. 이거는 그냥 마태 마가 그냥 그죠? and 누가. 그죠? 루크.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나열이잖아요, 지금. 그쵸? 나열할 거야! 라는 의미로 콜론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 쉼표를 찍을 때에, 쉼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에는 and를 꼭 붙여준다. 그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에 and를 꼭 붙여준다. 네. 우리 최원 사모님 재밌으시죠? 그렇죠? 생각나요. 꼭 이렇게 재밌으세요. 자, 그다음 자, list of things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를 정의할 때 이 말이 또 쓰여요. definition. 정의할 때. 정의할 때. 이거는 나열 또는 열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나열 또는 열거. 이렇게. 이건 정의할 때. 그죠? 정의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은 칠판. 그럼 칠판이라고 딱 써놓고 땡땡 한 다음에 그 칠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정의예요. 그게 정의. 자, 그럼 이제 세미콜론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세미콜론은 뭐냐? 세미콜론도 뭔가 끝났다라는 거를 암시하는데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를 좀 얘기합니다.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진행할 거야. 내가 아직 문장을 다 안 끝냈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설명이 뒤따를 거야. 그러니까 more, 자 보세요. more explanation followed. 자, 더 설명이 더 계속될 거야. 따르는 부분들에서.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영어로 써드렸지만 이것도 이해가 돼야 돼요. more explanation이 나왔고 그 다음 followed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가 아닙니다. 얘 지금 분사로 제가 쓴 거예요. 과거 분사로 얘를 꾸며주는 지금 그 기능으로 쓴 겁니다. followed,
따르는 지금 explanation 이런 거예요. 그죠? 따름을 당하는 거.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 다음에 혹은 따르는 설명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설명입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봐요. 위에 봐요. 이게 정확하게 그거죠.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해놓고서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얘기예요. 세미콜론을 찍었다는 얘기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더 설명해 줄게 이 뜻이에요. 그죠? 내가 더 설명해 줄게. 아직 안 끝났어. 이 뜻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 더 설명해 줄게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세미콜론의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과도 어떤 문법적으로 똑같으냐? grammatically.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it is the same이다. 누구하고요? as period. period가 뭐죠? 점이랑 똑같다는 점이랑.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은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영어는 문장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끝내지 못하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문장으로 반드시 끝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어의 가장 완전한 형태. 뭔가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서 특히 공부하신 분들이 항상 애로사항이 뭐냐? 단어들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아주 겁나게 많이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단어는 많이 아는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나. 그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은 또 급해. 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냥 막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런 얘기하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 이거 몸이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입이 안 따라주는 거야.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야. 영어는 안 따라주니까 자꾸 이거 막 손짓발짓 막 쓰는 거야. 손짓발짓 쓰고 내가 그래도 아주 쥐어짜서 생각나는 몇 개 단어,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상대방한테 막 설명을 해. 이게 한계입니다. 그죠? 왜요?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단어만 공부했지 단어를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안 해왔어요. 단어를 알고 그 다음 그 단어로 맨날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으로 찍기 용으로만 공부를 했지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 라는 공부는 안 해봤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 앞에 딱 섰을 때는 단어 한 단어는 생각나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문장을 못 만들어. I라는 말도 거의 못 써요. 그 말이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래요. 대부분 다 보면 그죠? I라는 말 주어조차 주어 동사로 이루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넉넉하게 누가 딱 얘기했어. 너 그렇게 해보는 거 어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제안을 하면 어때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이라면 글쎄 그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영어로도 그러면 되거든요. 그냥 let me think 이러면 돼요. 그냥 그냥 여유롭게 하면 돼. let이라는 말조차 생각이 안 나. 그렇죠? let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연습을 해야 let me think라는 말이 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let me think조차 생각이 안 나. 그냥 please give me a time 맨날 이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맨날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을 좀 만드시는 연습. 문장을 만드시는 연습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아까 얘기한 proper English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도 키울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문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어라는 언어의 하나의 완전한 형태다.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단어는 완전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어 다음으로 있는 거. 두세 개가 모인 걸 제가 뭐라 그랬죠? phrase. 그걸 구라고 얘기했어요. phrase.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구절절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마 얘기할 거야. 구가 뭐고 절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알아들어 이럴 거야 아마. 그죠? 구구절절 뜻도 모르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말을 하는 거는 잘하는데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를 잘하는 거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파를 하기 위한 언어 능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본다 그러면
따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에도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건 영어는 제가 문장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영어로 문장도 잘 못 만드는 거야.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법을 알아야만. 문법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끝남이 있어야 돼요. 그 끝남을 표시하는 게 뭐죠? 피어리어드예요. 피어리어드. 딱 끝내는 거예요. 자, 끝났으면 만약 끝났어요.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끝났으면 피어리어드로 피어리어드라는 건 여기서 온점을 얘기해요. 온점. 온점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점을 찍듯이 찍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 보세요. 새로운 주어가 나오죠. The old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매튜, 마크, 루크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세미콜론에서는. 세미콜론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에요. 그죠? 콜론에서는 명사만 나와도 돼. 왜? 나열의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나열의 기능이 아닙니다. 세미콜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열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온점에 해당하는 마침표에 해당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내가 더 나은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자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이해가 됐으면 therefore 그러므로 if anyone is in Christ he or she is a new creation. 그럼 뭐예요? 그 또는 그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직 설명 안 끝났어. 이 뜻이죠? The old has gone. 옛것은 지나가 왔다. 지나가 왔다요 원래. 지금까지 지나왔다라는 뜻이에요. has come이라는 얘기는 has gone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럼 봐요. The old라는 얘기는 원래 The old가 나왔죠 지금. The old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뒤에 말이 좀 빠졌어. 이게 빠진 거예요 원래. 그죠? 원래 이게 빠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게 빠졌어 지금. 이게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앞에 있으니까 빼먹은 거예요. 굳이 앞에 있는데 이걸 뭐하러 또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old creation 옛 것은 옛 피조물은 그리고 새 피조물은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the old creation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아까 he or she라고도 나왔잖아요. 그죠?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가 되는 거죠. 조동사지만 여기서는 조동사입니다. 그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다음에 pp형이 나오죠. past participle. 이거 이제 과거분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이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gone이 나왔어. 이거는 자,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시제. 우리 강병호 선생님 시제 제가 한 3번 했나요? 우리 강 선생님 앞에서도? 3번 정도 했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현재 완료는 네.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끝난 시점 지금까지를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 완료는 과거의 두 사건이 있을 때 그렇죠.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후인가 이걸 따져갖고 드디어 공부하신 것 중에 안 배우신 분들과 차이가 분명히 있는 이러한 포인트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우리 최영원 사모님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웃으셔 뒤에서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네. 그러면 자 이것과 헷갈리는 과거 완료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 완료는 과거에 네. 어, 과거 완료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언제? 네. 언제냐? 언제? 이거를 모르면은 특히 이제 과거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과거와 현재 완료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 봐요. 아까 과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심플 패스트 단순 과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과거에 한번 끝나는 거. 이미 끝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미 끝난 거. 까지.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요. 애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너 숙제 다 했어? 저 숙제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I did my homework는 내가 이미 다 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미 다 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뭐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I did my homework 이거는 이미 다 했어. 근데 I have done my homework 이거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 무섭게 아유 다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아, 나 이제 다 했어요. 이게 현재 완료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막 끝낸 게 현재 완료. 이미 끝낸 건 I did를 쓰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과거 완료하고도 제가 차이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현재 완료가 쓰였는데 old creation이 지금까지 그럼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죠.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지나가 버렸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까지의 나는 이제 다 없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의 새로운 나가 시작된다. 거듭남의 의미죠. 거듭남.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이후에 나는 분명히 다르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아이덴티티의 변화.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실제로 변화했다면 이제 뭐가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인격. 나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갑자기 왜 웃으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재밌으시죠, 리액션이. 아멘. 아멘. 제가 포인트를 딱 그죠? 리액션이 재밌으셔, 우리 사모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 그죠?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다만 내가 혹은 누군가가 예수를 이제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바뀌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나. 이게 옛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옛자.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죽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자가 새롭게 지금 탄생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겨도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마치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우리 여행 가면 어때요? 호텔방 가서 열심히 그 호텔방 디자인하는 사람 있어요? 그 꾸미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은 갈 텐데 그걸 뭐하러 꾸며? 그죠? 내 집은 따로 있는데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이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그냥 어떻게든 뿔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내가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하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또 자녀 나오면 자녀들 명문대학 보내고 좋은 직업 갖게 하고 좋은 배우자 또 얻게 하고 이 땅에서의 나. 그죠? 이 땅에서의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땅이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구나. 이 땅에서의 명예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죠? 이 아이덴티티,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nyone이 되면 이게 피조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그죠?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옛 피조물이 새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피조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으나 이제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죠? 믿게 되었는데 이제부터의 나는 다를 것입니다. 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재 완료가 쓰이는 의미예요. 지금 그죠? 여기에서 현재 완료가 쓰이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resent perfect가 이제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 그죠? 이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다음에 플러스로 과거 분사가 나오죠. past participle 나옵니다. 이걸 과거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에 eat, ate, eaten 이렇게 그죠?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과거 분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런 거는 수두개 외웠죠. 그냥 그죠? 우리 맨날 시험 봤으니까 이걸로 그죠? eat, ate, eaten 그죠? do 혹은 does, did, done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develop 규칙적이면 developed, developed stop, stopped, stopped 이런 거 그죠? 수도 없이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죠? 그 중에서 세 번째예요. 이제 배운 거 좀 써먹자고요. 그죠?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과거 분사인데 자 보세요. 이거는 그럼 언제 쓰이느냐? 스타팅 포인트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스타팅 포인트가 과거예요. 스타팅 포인트가 과거 past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가 엔딩 포인트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now 그죠? now 그 현재 분사. 이게 현재 완료 이게 현재 완료 이게 현재 완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거는 좀 도표로 제가 이걸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제가 그리면서 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옆측면으로 좀 보세요. 이렇게 옆측면으로 이거 꺼내려면 또 이게 힘드니까 이 표로 그린다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현재라고 하자고요. 여기가 현재, 그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미래예요. 그죠? 그럼 미래 어느 시점이야? 여기 과거하고 미래 사이죠 지금 여기가. 그럼 과거 어느 순간 이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언제 끝난 거예요? 요때 딱 끝난 거야. 그죠? 요때 딱. 이게 1번.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이게 현재 완료. 그죠?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 딱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현재 완료.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 끝난 거. 그죠? 그럼 이제 심플 패스트는 뭐냐? 만약에 내가 이거 심플 패스트로 쓰면은 왜 틀리는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내가 심플 패스트 과거 시제로 썼다. 그냥 만약에 이걸 심플 패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단순 과거 시제. 자, 우리 신유희 집사님 아주 열심히 셔. 다 쓰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신세대시라 사진을 딱 찍으시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대학교나 대학원 가보면 다 사진 찍어요. 사진 찍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도 벌써 제너레이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게 이제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은 펜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젊은 애들은 펜이 필요가 없어. 왜? 다 이걸로 요즘에는.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해도 이걸로 치지. 이걸로. 그죠? 이걸로 노트를 이걸로 다 치죠. 아까 제가 우리 학장님도 세대가 딱 나온다고 아까 제가 잠깐 놀려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잠깐만 이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순간 그냥 놓칠까봐 그냥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아. 대부분 그래요. 집에 가서 자 이제 봐요. 심플 패스트는 뭐냐? 단순 과거예요. 단순 과거. 단순 과거는 그럼 뭐냐? 단순 과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두가 있다 그러면 did라는 거죠. did 그죠? did 그냥 단순 과거요. 그죠? did 예를 들면 did 그죠? 그럼 이거는 스타팅 포인트가 언제예요? 과거죠. 그럼 엔딩 포인트는 언제인가요? 과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그죠? 자 봐요. 이거예요. 2번을 제가 이제 써보면
자, 이거를 지금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과거 완료 때문에 그래. 과거 완료. 과거 완료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여기에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이거 과거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어느 한 과거 시점에서 그러니까 숙제를 두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두 딸이 있어. 우리 최영 사모님하고 이규 목사님처럼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있어.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자, 너희 지금 이제 숙제 그랬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든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시든 너희 빨리 이제 숙제 이미 이제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아마 애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 잔소리할 나이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미요. 그렇죠? 자 이제 보면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너희 숙제라고 얘기했어. 두 아이가 똑같이 그 명령을 받았어. 명령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명령을 받았어. 근데 어느 한 아이는 어느 시점에서 끝냈어. 이게 단순과. 근데 나머지 한 아이는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 목사님이랑 사모님. 그때 막 끝냈어. 그게 1번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이미 끝난 거야. 그죠? 이게 2번. 단순과. 이거하고 이거 차이를 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더 올드 해즈 건이 아니라 더 올드, the old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the old went라고 써야 되죠. 자,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이 영어 성도 여기 지금 the old has gone이 아니라 the old went라고 썼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 네? 2번. 단순 과거. 단순 과거로 썼으면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의미적으로. 과거에 이미 끝난 끝난 거. 지금까지 아니고. 그럼 그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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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피조물이 그럼요.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고 이제 어. 스탑해버렸으니까. 아니 너 거듭났는데 네 삶이 이따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너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너 예수를 예전부터 믿었었어? 야 나는 네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랐다. 야. 이렇게 너 기독교인인지도 몰랐다. 너 언제 예수 믿었어? 아이고 창피해. 저 한 10년 전부터 그 1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그럼 그 이후로 바뀐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순간에. 네. 이 내용까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이 내용이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지금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현재 완료로 쓴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쓴 거예요. 이거를 단순 과거로 쓴 게 아니라 현재 완료로 쓴 거는 믿는 순간부터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딱 믿었다면 이때부터 거듭남이라는 게 시작돼요. 왜?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와 교통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 삶이 안 바뀌고 있다? 이거는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단순 과거로 쓰느냐, 현재 완료로 쓰느냐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야 뭐 그렇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마는 영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삶이 안 바뀐다라는 거는 그거는 예수가 지금 아직 없다는 얘기야. Anyone is in Christ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거는 in Christ가 아니라 without Christ예요. 그거는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거야 아직도. out of Christ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수 밖에 있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물며 공자 말씀, 맹자 말씀, 부다 말씀을 들어도 삶이 바뀌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씩 자기 수양을 통해서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죠? 자기 수양, 고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데 심지어 예수와 연합을 한 자가 이거 union with Christ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삶이 안 바뀐다? 이거는 내가 진짜 그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거 맞는지 스스로를 진단해. 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자기 스스로 진단해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야 이거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좀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내가 내 삶이 진짜 바뀌고 있나? 내 삶이 진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진짜 바뀌고 있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완료 한번 써볼게요. 과거 완료는 그럼 뭐냐? 문법적으로 이제 과거 완료는 past perfect죠. 과거 완료. 이건 뭘까요? 이거는 done이에요. done. 그죠? had done. 그죠? had done. 얘는 have나 has done.
예를 들면 그죠? have나 얘는 has done 그죠? 이렇게. 얘는 just did 그죠? 얘는 had done 그죠? 이게 이제 과거 완료인데 얘는요 얘도 스타팅 포인트가 언제예요? 과거예요. 얘도 그 다음에 엔딩 포인트도 과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아니 그러면은 단순 과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되죠. 아니요 단순 과거도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잖아. 그럼 과거 완료도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다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과거 완료는 두 가지의 조건이 붙는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붙는다.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두 가지의 to separate 혹은 independent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꾸 이거를 이상하게 영어로 배워가지고 과거 완료하면 대과거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그 과거를 사용할 때에는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굉장히 우리가 어느 정도 옛날부터를 그럼 그 뭐 시점이 있어요? 뭐 그럼 1900년대는 단순 과거 써야 되고 1800년대는 뭐 그러면 과거 완료 써야 됩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과거 완료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옛날에 일어났어도 그냥 단순 과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 완료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차이가 뭐예요? 과거 완료의 경우 만약에 쓴다 그러면 쓰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의 독립적인 또는 분리된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 돼. 앞에 이벤트가 있었어야 돼요. 일단 두 번째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때 과거 완료를 쓴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근에 일어났어도 두 가지 사건을 내가 이야기할 때에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야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과거 완료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과거 완료는 똑같아요. 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서 끝난 게 맞아요. 그런데 자 봐요. 3번의 경우 얘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난 애가 분명히 있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얘보다 먼저 일어났죠 지금. 그죠? 얘가 얘보다 먼저 일어났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3번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 다 과거에 일어난 게 맞아요. 지금 과거 아직 현재 아니에요. 그죠? 과거인데 이 둘 중에서 얘가 먼저 일어난 거야를 표현하기 위해서 3번을 쓴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뭐를 예를 들느냐? 오늘 강 선생님이 오랜만에 우리 신학교 건물을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최원 사모님하고 이기문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죠? 강 선생님. 자 그럼 두 사람이 오늘 들어온 이러한 경과, 사건의 경과를 묘사할 때에 누구에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할까요? 강 선생님한테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그리고 최원 사모님하고 이기문 목사님에게는 그 두 가지 사건을 표현할 때 두 분의 이 들어오는 장면을 단순 과거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그 커피를 마신다, 온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직 커피를 안 마셨어. 커피를 자꾸 마시려고 그러면 학장님이 잠깐만요. 저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고 또 마시려고 그러면 우리 신윤이 집사님 같이 오셔서 인사하고 또 한 번 마시려고 그랬더니 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세팅하네. 못 마셨어요 내가 와가지고 이제 마셔야 되는데 만약 마셨다고 치자고요. 마셨어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왔어 어찌되었든 왔어요. 와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럼 뭐가 먼저죠? 온 게 먼저예요? 커피를 마시는 게 먼저예요? 온 게 먼저죠. 그럼 봐요. 자,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쳐요. came, here. 나 여기 왔죠? 첫 번째 사건. 어려운 단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나 여기 왔다. 두 번째. I drank coffee. 커피를 마셨다. 자, 근데 누가 물어봤어. 야, 근데 네가 여기 와서 여기 온 게 먼저야? 커피를 마신 게 먼저야? 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 일지 같은 거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역사적인 보고서 같은 거 있죠? 역사 교과서 같은 거에서는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프랑스 혁명이 먼저야? 미국 혁명이 먼저야? 만약 이런 거. 그러면 뭐가 먼저냐에 따라 시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쓸 때. 이해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먼저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먼저야? 자, 이렇게 나온다죠. 그럼 뭐가 먼저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몇백 년 후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걸 예언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전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제가 쉽게 예를 든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라고요? 1번이 먼저예요? 2번이 먼저예요? 1번. 1번이 먼저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After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had